자, 3교시 KMO하고 각종 올림피아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에 대해서 얼핏 진행을 했고, 고등수학도 선행을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랑 수원을 나가면은 좋은 거, 아니면 수학 상하에서 끊어도 되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시기 전에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 그냥 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제 거 자주 들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재밌게 들으시면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해지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가끔씩 요거를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KMO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한다 이러는데 KMO 응시 인원이 그래도 몇천 명인데 우리나라에 수학 잘하는 사람이 몇천 명이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예, KMO는 그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해지고 싶은 학생들이 하는 거지 무슨 엄청 잘해야지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요거를 좀 아시면 좋은데 애초에 KMO를 하는 거는요. 영재고 합격과 무난하게는 뭐죠? 영재고 합격과 무난하게가 맞습니까? 영재고 합격과 무난하게? 무난하게가 아닌데. 무탈하게? 무관하게.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맞춤법 이슈. 자, 영재고 합격과 무관하게 수학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딜레마인데 어떤 딜레마가 있냐?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영재고 안 갈 거다. 나 자사고 갈 거다. 아, 자사고 가서 의대 돼서 의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일반고 나는 휘문고 갈 거다. 그런데 KMO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질문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 질문이 잘못된 게 이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두 개잖아요. 뭐하고 뭐예요? 선행이랑 경시예요. 경시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과 수학이 심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먼저 배운다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경시 공부라는 거는 내가 그 배운 내용 안에서 응용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애초에 두 개의 목적이나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선행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경시 공부를 하는데 심화 수학, 응용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응용력을 키워도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등 수학만 배워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중등 수학 안에서 움직이는 게 경시, KMO잖아요. 자, 그런데 중등 수학 안에서 응용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 수학 수상화를 왜 배워요? 고등 수학 상하는요. KMO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조금 상관이 있는 단원이 있긴 한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수학만 하고 KMO를 들어가도 되는데 이 고등 수학을 왜 하냐? 중등 수학만 하고 경시를 들어가는 케이스는 조금 이제 가능한 학생들만 있어요. 가능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선행을 고등수학 상하까지 하고 그 다음 다시 경시를 하면서 응용력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적절히 혼합을 시킨 게 요즘 교육과정,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경시 준비를 할 때 쓰는
고등수학 상하하고 그 다음에 KMO를 하는 커리인 거예요. 원래는 중등수학만 하고 해도 되는데 중등수학만 가지고는 응용력을 발휘하는 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 경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행은 어떤 학생들이 해야 되냐? 수학에 대해서 좀 못하는 학생들, 수학에 소질이 없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은 선행을 하는 게 맞죠. 왜요? 응용력을 키우는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위권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싶다. 그렇다면은 뭘 하는 게 맞냐? 경시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가기로 다짐한 이상, 이과를 가기로 다짐한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문과 갈 거면은 뭐 수학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과 갈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 응용력 키우려면은 경시를 해야지. 왜 선행과 경시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선행과 경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시를 하다가 이 과정에서 못 버티면은 선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건데 선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경시를 나가면 잘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시를 하다가 못하니까 선행을 하는 거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뭐 응용력, 뭐 경시 공부, 뭐 이거를 잘해지는 거는 전혀 아니다. 근데 이제 경시 공부를 하면은 응용력이 잘하다 보니까 응용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이 점점 높아지니까 결국에 나중에 선행을 나갈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시 공부를 하다가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속도가 달라요. 겪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KMO 하다가 뭔가 KMO에서 죽 써가지고 선행으로 돌렸어. 근데 분명히 KMO에선 죽 썼는데 그 선행에서는 갑자기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부 과정이 뭔가 거기서 힘들었어도 그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잠깐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경제력만 있으면 여러분 경제력만 있으면 경시를 무조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직히 경시 학원 너무 비싸요, 여러분. 위너스 케이머 같은 이 친절한 학원은 네, 수업료를 한 40만 원밖에 받지 않지만 아무래도 인강인지라 들을 사람만 듣는 느낌이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은 또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들어가는 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은 경시를 하는 게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경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너무 소홀히 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원을 밥 먹으러 다녀요. 도시락 먹으러 다녀.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쏟아부은 돈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가 전혀 나오지 않은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선행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시를 해보되 경시를 너무 못 버티면은 그때 선행을 고민해야지. 네. 뭔가 자사고하고 일반고를 가려면은 경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KMO 자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 일반고를 가려면은 KMO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그 논리하고 똑같이 또 적용되는 게 뭐냐? 영재고를 가려면 KMO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KMO를 하면은 역량이 높아져서 자사고나 일반고나 영재고든 입학을 할 때 유리해지는 거지. 내가 영재고, 자사고, 일반고를 가기 위해서는 KMO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학원에 충실한다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고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데,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 공부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역량 싸움인데, 역량, 역량.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 IQ가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다리는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자세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단기간에 결과가 안 나와도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시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KM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선행을 나가지 않아서 뭔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옆집에 사는 철수 친구는 지금 벌써 미적분을 나가는데 우리 아이는 수학 상학까지밖에 안 나가고 KMO를 하고 있다. 아니, 옆집 철수네 보니까 의대를 가려면은 미적분 6바퀴 정도는 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저번에 고등수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불안하다. 아, 나 선행해야 되는데 경시하는 게 맞나? 아이 불안해. 아, 불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그냥 선행하고 그다음 경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선행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선행할 시간에 경시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 불안해. 나 선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선행을 하고 그다음 경시 공부를 하셔라. 근데 이제 제일 의미 없는 공부가 뭐냐면은 그거죠. 진짜 제일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수학 강사들한테 이제 저희의 지갑을 든든하게 해주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 중1, 중2, 초6인데 수능 대비, 수능 대비, 모의고사 문풀. 좋습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는 안 좋은데, 네, 이건 수학 강사들한테는 좋아요. 왜냐? 고3 애들한테 모의고사 수능 대비를 하는 거는 부담스러운데 초6, 중1, 중2한테 수능 대비를 시키는 거는 뭐 어차피 고3 때 수능 보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냥 뭐 좀 대충 가르쳐도 알 바 아니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니, 얘 지금 초6인데 고3에 보는 거를 나한테 지금 대비시켜 달래. 그거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좋은 수학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제가 수학 강사여도 저한테 이런 수업을 부탁하면은 뭔가 마음이 편한, 뭔가 약간 좀 연금, 적금 같은 느낌이 없잖아 드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수업은 정말 독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선행을 트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시가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 또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경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선행 공부를 해요. 근데 경시 공부를 하다가 선행 공부로 트는 경우는 이 경시 공부를 한 만큼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이때 했던 공부의 여력을 영어나 국어나 뭔가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쏟는 거지 내가 선행 수학을 경시했던 것만큼 열심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경시하다가 선행으로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뭔가 선행을 경시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문풀 계속 돌리고 막 100점 나올 때까지 계속하고 그게 어린 나이에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5년 뒤에 시험에 있는 목표를 왜 굳이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KMO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선행 수학을 나갈 때는
수학에 대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 자, 그러면은 KMO에 대한 얘기를 대충 했고 단계가 어떻게 되냐? 4단계로 나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투가 좀 이상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계속 눈이 감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술 취한 것 같이 뭔가 재밌게 말을 해보고 있는 거니까 혹시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꾸 혀도 꼬여가지고. 자, KMO 공부 과정이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 이론, 실전, 2차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KMO 2차는요.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KMO 이론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증명문항이죠. KMO 기초라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초라는 건 뭐냐면요. 뭐 시중 교재로 예를 들면은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나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중급 3같이 뭔가 중등심화와 올림피아드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를 KMO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KMO 이론이라는 건 뭐냐인데 KMO 이론은 말 그대로 영역별로 KMO에 나오는 이론이나 증명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아래가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선행에서의 이론 수업 방식과 다르다. 이게 뭐냐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론을 적용하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아, 나는 경시에서의 이론을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아직 찬밥 더운 밥 못 가린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다? 아니면은 경시 공부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행 공부를 할 때는 어때요? 저희가 선행 공부를 할 때는 그 느낌이 어떻냐면은 센 수학 느낌이에요. 센 수학 느낌이라는 게 뭐냐? 아, 이렇게 딱 교재 보시면은 앞에 이론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풀이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론을 토대로 얘를 똑같이 풀고 얘를 똑같이 풀고 저희가 이게 이제 교과 수학에서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시에서의 이론은 뭐냐면요. 경시에서의 이론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경시 이론 자체가 원래는 없어요, 여러분. 경시에서의 이론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 위너스 너 또 무슨 말이냐? 아니 여기 네가 KMO 이론 과정이라고 써놓고 경시에서 이론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봐봐요. KMO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역량을 높이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뚜렷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중등 수학 아닌데 대학 수학도 중등 수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부 자체가 그냥 시험 범위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능같이 무슨 미적분 이게 아니라 시험 범위가 수학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솔직히 똑똑한 친구들은 뭐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아무렇게나 알아듣겠지만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되죠. 체계적으로. 그럼 그 체계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논리 과정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즉, 증명을 하면은 그게 이론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뭐 우리가 교과 수학에서의 이론 같은 거하고 다르게 말 그대로 풀이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 과정이 왜 성립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경시에서의 이론을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시 문제에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페르마 소정리를 배웠다고 해서 이 정리를 써먹기만 하면 문제를 풀리는 거는 전혀 없어요.
페르마 소정리라는 걸 배우면 뭐가 중요하냐? 이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썼던 뭐 기약 잉여계의 기법이라든가 집합을 잡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썼던 수학적 귀납법이라든가 그런 내가 증명할 때 썼던 논리가 중요한 거지 얘를 직접적으로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이론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걸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흠칫흠칫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은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상. 경시 공부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은 이론을 그대로 갖다 쓰는 문제들이 경시에서는 전혀 없는데 왜 이론을 적용시키는 게 힘들다고 할까?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은 한번 좀 공부 방식을 점검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행에서의 이론과 경시에서의 이론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KMO 뭐 실전이 있고 이론 그 사이에서 그 보통 학원들마다 수업 방식이 달라요. 1차식의 문풀 수업. 요즘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증명식 수업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학원이 증명식 수업이었어요. 이게 국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뭐 저만 해도 10년인데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은근히. 많아요. 제가 수능으로 따지면 10년이면 오래 한 건데 경시에서 10년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증명식 수업이 국룰이었던 게 옛날에 KMO를 했던 거는 진짜 그때는 잘하는 애들만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은 수의 학생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응시 인원은 줄었지만 뭔가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과거보다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증명식 공부로 하면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은 중간에 빵꾸가 나면은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봐봐요. 증명식 공부의 장점은 내가 중간에 이렇게 계단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빵꾸가 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지훈이 안녕. 왜 들어왔어? 공부해야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식 수업은 여기서 빵꾸가 나면은 이렇게 점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다만 내가 빵꾸 없이 잘 메꿔 가면은 이 증명식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요. 둔재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경시하는 친구들 중에 똑똑한 친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증명식 수업의 장점은 그거죠.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요즘에는 뭐 다 영재라고 하는데 뭐 영재고만 해도 영재가 다 영재겠어요? 뭐 전혀 아니잖아요. 하지만 증명식으로 이렇게 밟아 나가면은 둔재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단점은 뭐냐? 중간에 구멍이 생기면은 메꾸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단점이죠. 자, 그러면은 1차식 문풀 수업의 장점은 뭐냐? 1차식 문풀 수업의 장점. 요거는 학생들한테 흥미를 줍니다. 흥미를 줘요. 왜냐하면 문제를 증명식 수업보다는 어느 정도 잘 푸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될 놈 될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될 애들만 돼요. 팟캐스트 느낌으로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졸린 목소리긴 하죠.
그러니까 1차식 문풀 수업은 될 놈 될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뭔가 극복을 계속 하는 애들은 1차식 문풀로 해도 문제를 계속 제대로 푸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본인이 엉망으로 풀던 거를 계속 엉망으로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식 문풀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은 될 놈 될 애들만 됩니다. 이거를 해서 나 잘했어요. 나 잘함. 예를 들어서 1차 문제풀이만 해서 나는 잘했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증명식 수업으로 했으면 지금보다 2배는 더 잘해졌을걸?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명식 수업으로 가되 아이가 좀 중간에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 아니면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아니면은 KMO나 이런 고급 수학에 흥미가 없다. 그러면은 1차식 문풀 수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온라인 설명회 와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을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건 이제 다 녹화가 되잖아요.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1차식 문풀 수업의 느낌은 뭐냐면은 오구오구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둥가둥가 이런 느낌이고 증명식 수업은 못 따라오면 그냥 너 관둬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가 약간 스파르타식이에요. 너 이거 못 외우면 수학 접어라. 자, 그렇기 때문에 또 KMO 공부를 못 따라가는 것을 선행수학 같이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가끔씩 경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낙오를 하면은 막 본인을 되게 멍청하고 막 인간 막 낙오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경시 공부는 중간에 구멍이 생기면은 그거를 메꾸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선행수학 같은 거는 내가 그냥 미분 적분 배우다가 중간에 뭐 치환적분이 좀 애매해. 그래도 그거 빼고 그냥 그 다음 거를 공부해도 충분히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시 공부는 한 번 미끄러지면 그거를 다시 쌓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못 따라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못 따라간다면은 해결책을 예를 들어서 증명식 수업을 했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그러면은 1차식 문풀 수업으로 한번 해보고 그럼 요게 나한테 좀 맞다 싶으면은 그냥 요걸로 가고 근데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경시 포기하고 선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4개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뭐뭐가 있냐? 정수, 대수, 기하, 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영역별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정수라는 게 뭐냐? 학생의 논리를 쌓는 과목이다. 그리고 요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은 학생에게 논리력을 심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제가 요즘 생각을 하는데 정수론의 가장 큰 공부 목적은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지 않은 학생에게 논리력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왜 중요해지는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게 왜 변별력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정수론이 수학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수학과 갈 거 아닌 이상 정수론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꾸 대입에서 나옵니다. 요즘 자꾸 대학교 입시에서 자꾸 정수론을 변별력으로 내요. 특히 연세대나 의대 수리논술 이런 데서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래도 학생의 논리력을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진 몰라도 2020년쯤부터 정수론이 대학교 입시에서 중요해졌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중요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듣는 여러분 시대에는
다시 또 정수론이 안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당분간 한 2년, 3년 동안은 대입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 파트인데, 대수 파트, 경시에서 나오는 대수 파트는요, 대입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뭐 미적분, 수열,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KMO에서 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지훈아? 안 그러니? 저 친구 영재고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하인데, 기하는 영재고 입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영재고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 입학할 때 변별력을 제일 가장 보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대학교 입시에서는 기하가 절대 쓰이지도 않고 앞으로도 쓰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등수학에서의 기하와 벡터, 그런 부분에서는 이쪽 기하하고는 아예 달라요. 거기는 약간 대수 쪽의 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재고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창의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 잘 보기 위해서는 기하가 정말 중요하지만 만일에 애석하게도 일반고를 갔다, 자사고를 갔다, 그러면은 이쪽 기하 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도 기하랑 같은 과예요. 가끔씩 그 얘기를 하죠. 조합, 이거 언제 배우지 않냐? 고등학교 때 확통에서 배우지 않냐? 그러면은 확통이 조합이니까 KMO에서 조합이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고등학교 확통을 KMO 조합 수준으로 내잖아요. 그럼 출제자들 깜빵 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깜빵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그 경시에서의 조합이랑요, 그 고등수학에서의 확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여기가 1단계라고 하면은 여기는 최소 7단계예요. 그러니까 KMO 1차에서 조합 쉬운 문제 수준이 고등학교 확통의 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MO 1차 수준의 조합은 대입에도 도움이 되나, 특히 KMO 2차 조합으로 넘어가면은 얘도 고입에서나 쓸모가 있지 대입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정수, 대수, 기하 조합에서 나 이걸 왜 못하냐? 나 왜 정수 못하지?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유는 아니에요. 그죠? 저 친구가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야, 근데 너 이름 닉네임을 바꿔라. 이름이 공개가 되는데. 기하 조합 잘하는 게 입시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선행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서 고생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기하 조합. 나 기하 조합 잘해가지고 영재고 들어갔어. 근데 딱 들어갔더니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네,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기하가 진짜 재밌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참고로 이거는요, KMO에 이제 막 들어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KMO 2차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1차 대비하는 친구들이나 지금 막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 정수 못해. 그거는 뭐예요? 성실하지 못하다. 여기다 그냥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썼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문제를 논리로 푸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직감으로 풀려고 노력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정수를 못해집니다. 정수는 차근차근 논리를 쌓아가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론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 저는 그래서 과거 옛날에 좀 불충한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대치동에 정수론 전문 학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서 옛날에 수학학원도 대치동에서 쉽지 않은데 정수론으로 학원을 차릴 수가 있나? 그 생각을 옛날에 불충한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오래 가르쳐 보니까 정수라는 과목이 뭔가 그 내용 자체는 이렇게 막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애기들, 어린 친구들한테 논리력을 쌓아주는데, 즉 뭔가 그 영재성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뭔가 둔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정수론이 상당히 좋더라. 그 다음에 대수도 마찬가지예요. 대수하고 정수는 그냥 둘 다 성실하지 못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하를 못하는 경우는 공부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작도를 성실하지 않게 한다. 아니면은 뭔가 문제에서 삼각형만 나오면은 죄다 정삼각형으로 찍고 푼다. 뭐 그냥 동일직선인 것 같으면은 대충 때려 찍어서 동일직선인 걸 푼다. 그래서 기하를 못하는 경우는 좀 공부 방식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살짝 다른데, 조합은요 여기는 살짝 재능의 영역이라 가지고, 근데 이게 재능의 영역이라는 것도 KMO 1차 조합을 못한다. KMO 1차 조합을 못하는 거는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MBTI 문제예요. 아마 뒤에가 FP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약간 좀 덤벙대는 스타일, 개수 잘 못 세는 스타일, 뭔가 수학은 잘하는데 학교 내신은 말아오는 스타일, 약간 그런 친구들이 KMO 1차 조합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 좀 성실도 이슈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논증 조합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래프 이론이나 아니면은 뭔가 증명식 조합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하는 경우는 뭐 노력을 안 해서일 수도 있지만 살짝 재능이나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다. 뭔가 지능의 문제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은 말 같은데 그냥 조합 쪽에 머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영재고나 KMO 1차는 충분히 이때 못하는 거는 그냥 문풀을 때려 부으시면 돼요. 그래서 극복 방안이 뭐냐? 정수론과 대수는 같습니다. 이론을 철저하게. 그 다음에 풀이를 올바르게. 뻔한 말이죠.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게, 그러면은 기하는 풀이를 올바르게 하지 말아라는 거냐? 그게 좀 아닌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작도 이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극복 방안이 뭐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셔야죠. 그냥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제가 뭐 너무 그럴듯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극복이 된다. 근데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요, 정수, 대수, 기하에 비해서 오히려 좀 빠르게 실력을 보완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문풀을 쏟아 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문제 문풀을 좀 막판에 쏟아 부으시면은 오히려 점수를 빨리 획득하기 좋은 과목이 조합이기도 합니다. KMO 1차와 영재고 조합 한정. 자, 그 다음. 아니 지금 한 페이지 설명했는데 40분이 지나갔네요. 12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10페이지 남았거든요. 자, KMO 공부의 실효성과 교과 수학의 연계성인데 1차식 공부의 실효성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나 문풀만 했다. 나는 증명 이딴 거 모르고 KMO 1차 공부만 10년을 했습니다. 나는 문제 풀기의 달인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수능 스타일에서도 강합니다. 야, 그러면 이거 뭔 소리야? 수능이 설마 KMO라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냥 1차식 공부라는 게 요즘에는 가급적 또 타임어택으로 줄었잖아요. 시간이 얼마예요? 2시간 30분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2시간 반이면 진짜 짧거든요. 어벤져스 영화 1시간보다 어벤져스 영화가 한 3시간인데 그거보다도 짧은 거잖아요. 2시간 반이면은. 그래서 요즘 같은 KMO 1차에서는 이 KMO 1차에서 고득점을 받는 케이스는
수능 스타일에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에서 약하고 2차에서 강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과거 영재고 무조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고 가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과고 가서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영재고 중에서도 수학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곳을 가야 돼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설과기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좀 힘든 게 뭐냐면 KMO 1차를 못 풀고 2차를 잘한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학생의 성향이 덤벙된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타임 어택으로 끌고 가거나 난이도가 좀 쉬워져도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난이도가 어려워도 80점, 난이도가 쉬워도 80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유형의 느낌들이 보통 1차를 못 풀고 2차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고보다는 가급적 영재고를 가시는 게 좋고 상황에 따라서 과고도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고도 요즘에는 수학에서 변별력을 그렇게 가지지 않거든요. 근데 1차를 강하다. 1차를 강하고 2차에 약하다. 근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입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은 순위 논술 같은 거는 이점이 별로 없어요. 심층 면접이나 나중에 그런 거를 할 거기서는 그렇게 이점이 없을 수가 있으나 뭔가 학교 내신 아니면은 뭐 수능 학교 내신이 뭐도 포함하냐면은 뭐 일반적인 영재고 내신도 포함해요. 이런 데서는 변별력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영재고를 KMO 1차 금상에 간다. 그러면은 내신에서 좀 잘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KMO 1차가 동상이고 KMO 2차가 금상인데 뭐 지방 영재고를 간다. 근데 그 지방 영재고에서 수학이 10등 안에 들려면은 90점대가 나와야 돼. 그런 학교에서는 오히려 내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KMO 1차하고 2차 성적을 보고서 영재고를 쓸 때 얘도 기준으로 잘 잡으셔야 됩니다. 대치 학원과 수업의 방향과 KMO 공부의 실효성인데요. KMO 공부는 좋긴 한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둥가둥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둥가둥가를 해도 괜찮긴 한데 그죠? 제가 요거를 대치동 설명회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온라인에서는 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뭔가 제가 꿈에서 본 것 같긴 한데 현실 세계에선 못 보고 꿈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꿈에서 얼핏 꾸기로는 가끔씩 학원들에서 애들이 못해지면은 같이 수업 난이도를 점점 내리면서 본인이 잘한다고 애들한테 착각을 불어넣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 본 것 같거든요. 제가 꿈에서 본 것 같은데 거의 그런 학원들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뭔가 내 실력이 발전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계속 상위권이야. 뭔가 아니면은 애들이 막 단체로 잘하는데 뭔가 불안해.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가끔씩 그 학원의 수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꿈에서 본 학원인 것 같은데 그런 위험 때문에 가급적 집에서 뭔가 따로 문제집 한 권 정도는 보고 좀 현실적인 난이도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약간 요즘에는 이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좀 제 꿈에 이런 학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 꿈에 이런 학원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예, 그 수경콘 같은 거를 좀 두고서 내가 학원에서 푸는 모의고사랑 수경콘에 나와 있는 문제랑 수준을 보고 이게 맞나? 약간 그런 거를 좀 판단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KMU 2차가 되면 1차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역시 그게 아니에요. KMU 1차는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에 그래왔고 저도 1차에 좀 약하고 2차에 강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덤벙대는 친구들이나 계산력이 약한 친구들은요 1차에서 고득점을 받기가 힘들어요. 제 학생 중에서도 2차 금은을 봤는데 1차에서는 지역 동상으로 간신히 통과한 친구들도 많아요. 위너스 수업 특 저한테 배우면은 이 위너스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계산 실수도 늘어나거든요. 제가 좀 계산 실수가 많은데 그것까지 저한테 닮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1차에서 좀 많이 약하고 2차에서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실력이 정말 출중한데도 1차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드물긴 한데 가끔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근데 이거는 뭐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 난이도가 1차보다 최소한 6배는 높거든요. 하지만 1차와 2차의 상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2차가 잘 나오면 1차가 잘 나온다. 아니에요. 1차가 잘 나오면 2차가 잘 나온다. 그것도 아닙니다. 1차가 못 나오고 2차도 못 나올 수 있지만 1차가 못 나오고 2차가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 수학이랑 수능 수학인데요.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은 KMO랑 연관된 부분이 그냥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어떤 실효성이 있냐? 그냥 말 그대로 KMO 공부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역량이 올라간다. 딱 그 정도지 뭔가 KMO를 하면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뭔가 KMO 지식이 그대로 쓰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이렇게 막 길게 여기다가 빈칸을 넣어놨었는데 2025하고 2026의 입시의 트렌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입시의 트렌드,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불확실성이거든요. 요즘 트렌드예요. 제가 봤을 때. 왜 이걸 제가 트렌드라고 뽑았냐면은 너무 급하게 바뀌었는데 교육과정도 바뀌고 학점제도 바뀌고 이거저거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전부 달라요. 진짜 전부 다릅니다. 일치하는 사람들이 찾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 본인의 역량을 좀 높여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아니라 뭔가 입시의 방향이 좀 확실해. 나는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 뭔가 그런 확실한 게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타겟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 같이 불확실해요. 무슨 입시를 무슨 동네 엿장수 마냥 1년 단위로 바꿉니다. 한 번에 바뀌면 되는데 교육과정도 바꾸고 고교 학점제도 바꾸고 갑자기 무슨 뭐 서울대에서 직윤을 뭐 어떻게 하지 않나. 뭐가 막 갑자기 이렇게 확 바꾸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 같은 입시에서는 좀 KMO 같은 역량을 높이는 공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여기다가 KMO와 선행의 기가 막힌 줄다리기 활용법. KMO와 선행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래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경시하다가 질린다. 그럼 이때 뭐 해라? 선행. 근데 선행하다 보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행을 봐봐요. 이게 감정 기복이 어떻게 되냐면은 딱 경시 공부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깨가 갑자기 한 10cm 올라갑니다. 뭔가 두뇌 뽕이 차올라요. 뭔가 나는
경시를 공부하는 벌써부터 이공계에서 뭔가 스타트업 창업을 받는 뭔가 창업 지원금을 받는 그런 투자금이 들어온 느낌까지 드는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삐끗하고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딱 이렇게 감정 기복이 이렇게 돼요. 가다가 한번 절정을 찍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이때 뭘 한다?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행을 해서 초반에는 좀 우울해요. 아, 경시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나는 나고자인가 하다가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 선행을 하는 게 의외로 쉽거든요. 왜냐? 기존에 경시 공부를 좀 망했어도 한 게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은 눈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 쉽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경시를 하고 싶어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3분들이 들으면 공감을 하실 텐데 갑자기 또 경시를 하고 싶어져서 선행을 하다가 경시를 들어가면은 또 과하게 욕심이 차오릅니다. 이게 좀 적당히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초반에 불꽃이 화르륵 튀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너무 급하게 차올라서 중간에 힘을 잃고 다시 또 애매해집니다. 이 과정의 반복이거든요.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이런 분기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네는 영재고생이기 때문에 이제 경시를 하면 안 된다네. 영재고생들은 KMO 금지입니다. 고등부 KMO 금지. 고등부 KMO는 제가 봤을 때 입시에 도움되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바닥을 찍기 전에 선행을 추가를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시를 하다가 내가 너무 자신감이 꺾여요. 그러면은 내가 경시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선행을 잠깐 섞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 3회 경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 경시가 힘들어.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방학 특강 듣자. 야, 나 대수 못하니까 대수 특강을 들어야 돼. 라고 한 순간 더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학원 주 3회 다니는 걸로도 충분한데 그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서 방학 특강을 들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 2회 경시를 빼고 1회를 선행을 넣어줘서 애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자신감. 하다가 애가 자신감이 좀 회복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선행을 다시 빼고 그 다음에 다시 경시 공부를 쭉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자신감을 잃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선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이 선행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경시하다가 자존감이 꺾일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나갈 때 정말 쉽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경시하고 선행 공부의 차이는요. 경시 공부는 애들이 보통 내가 뭘 배웠더라?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해보신 분은 공감합니다. 뭔가 내가 학원에서 분명히 오늘 많은 걸 하고 왔는데 뭘 하고 왔지? 이래요. 내가 뭘 배웠지? 이번 달에 뭘 배웠지? 뭔가 많이 했는데 뭘 배운 거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경시 공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선행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학원에서 게임만 하고 와도 나 오늘 학원에서 극한에 대해 배웠어. 나 오늘 학원에서 뭐 컵라면만 먹고 왔어도 나 오늘 뭐 중간값 정리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뭔가 단원이 있어요. 아니면 나 오늘 15단원 배우고 왔어. 뭔가 이렇게라도 딱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 경시는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시를 할 때는 선행과 줄다리기를 기가 막히게 하셔야 된다.
경시 초반에 가볍게라도 선행 병행은 어떤가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경시 초반에 여러분 경시 초반에 그 선행을 병행하는 거 요거는요 어쩔 때 좋냐면은 수2는 하지 마세요. 수2는 하지 말고 수1은 하세요. 그 공통수학 말고 요즘 교육과정으로 대수죠. 네, 수1은 병행을 하고 수2는 병행을 하지 마세요. 수2는 언제 남겨놓냐? 요때 써먹을 수 있게 남겨두세요. 요때 써먹을 수 있게. 수2는 초반에 같이 병행하지 마시고. 어때? 그 제 제자분 공감하십니까? 이 기가 막힌 이 학생의 마인드까지 파악하는 단순히 입시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마인드를 파악하는 약간 이런 로드맵이거든요. 이렇게 좀 섞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르칠 때마다 막 그 자존감이 내려가는 게 보여가지고 그때 이제 좀 경시를 쉬면은 또 다 까먹으니까 그거를 좀 메꿀 수 있는 게 그나마 선행. 자, 그 다음에 KMO 공부 기간 중에 영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경시를 좋아했었어요? 어허. 자, 영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진데 영재원은 하면 좋은데 하면 좋죠. 근데 억지로 하진 말아라.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서울권 친구들은 영재원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널린 게 KMO하고 영재고 대비인데 굳이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방에서는 KMO나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학생들끼리 모이려면은 영재원을 다니는 건 좋지만 억지로 하진 말아라. 그리고 영재원은 사실 언제까지 맥시멈으로 치냐면요. 딱 중1까지. 설마 중2 때부터 다니진 않겠죠?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영재원을 다니는 걸 추천하거든요. 요 영재원에서 뭐 수학 과학적인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대인관계를 배우고 오는 게 조금 더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영재원을 굳이 유지를 꼭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굳이 뭐 유지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뭐 그렇습니다. 뭐 별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재밌으라고 다니는 곳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네, KMO 및 각종 올림피아드인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KMO를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뭐를 말씀드렸냐면 뭐 왜 하는지랑 그 다음에 기초 공부, 이론 공부, 실전 공부, 2차까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닥치냐면은 그죠? KMO하고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다가 영재고 입시 지원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올림피아드 공부 과정 중에서 영재고 입시에 대한 방향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성적의 수직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KMO 공부를 포기하고 영재고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경우 같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KMO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수학 강사 KMO 강사이지만 너무 국민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너무 사람들이 네 KMO에 대해서 이거를 영재고하고 직접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KMO는 그냥 중간에 하면 좋다지 영재고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학이랑 과학이랑 비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수학이 내가 별로면은 과학이 재밌는 친구가 있고 수학이 재밌는 친구가 있고 과학이 못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KM을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은 과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 잘하고 수학 못해서 영재고 붙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KMO 공부를 포기해도 된다.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때는 어떻게 해라? 수학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요. 수학에 대한 비중을 줄이라는 게 뭐냐? 선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시면 돼요. 화학 대회라든가 물리 중급 대회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하면 되는데 뭔가 나는 수학이 안 되니까 영재고 공부를 포기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실도 부분에서 부모님과 마찰을 겪고 입시를 계속 중도 포기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다 제가 하기 때문에 보통 정기적으로 3주에 한 번씩은 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우십니다. 이게 맨날 이게 3주에 한 번씩인 것 같아요. 딱. 네, 3주에 한 번씩 이제 부모님들이 전화 오셔서 우시는데 그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번 했을 때는 끝까지 가라. 이 끝까지라는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영재고 입시를 끝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뭐 9월 같은 때는 포기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오늘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때 가치는 KMO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포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 특징 뭐냐면은 포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또 다시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나 이제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하십시오. 이런 학생들은 보통 하다가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러한 전개로 많이 빠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실도 부분에서 부모님과 마찰을 하시는 경우는 부모님이 가급적 강력하게 한번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불안해하는 거를 학생한테 표출하지도 말고 일단 지금 준비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한번 시험을 응시를 하자. 한번 할 때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가급적이면은 중도 포기를 해도 일찍 포기를 해야지 1월 달이나 2월 달 애매할 때 포기하면은 괜히 한 번 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보통 그 제 채팅방 제 제자 말대로 중2 겨울방학쯤에 다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보통 못해서 접어요. 영재고 준비를 하다가 접는 케이스는 보통 수학 때문에 접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나를 접게 만든 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이나 실전 같이 그냥 결국에는 뭐 그 영재고의 초점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한 번 할 때는 끝까지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예를 들어서 애가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답답하다. 학원 가서 놀기만 하고 오는 것 같다. 그럼 아이한테 강력하게 5월에 KMO 해서 상 안 나오면은 영재고 안 가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 한 번은 달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설프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한 번 확실하게 결과를 안 좋게라도 받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진짜 많은데 영재고 입시 준비 과정에서 일반고 자사고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채비 카페나 어디 가면은
과거 영재고 준비하다가 일반고 가서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영재고 가서도 망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제대로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온라인에서 계속 보면은 영과고 준비했다가 일반고 가서 망한 케이스를 되게 부각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 불안하시다면은 영어만 챙기시면 돼요. 국어 안 챙기셔도 됩니다. 국어는 수학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국어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영어는 나중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가 좀 성실하지 못해. 성실 안 해요. 뭔가 대형학원을 보냈는데 가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는 또 하고 싶대. 너 이럴 거면 KMO 그만둬라. 엄마 나 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부모님 아이하고 씨름하지 말고 영어만 추가로 꾸준히 시키시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영재고 과고 입시 준비하다가 일반고 가서 망하는 케이스는 유일한 거 딱 하나예요. 어떤 경우? 영어를 하나도 안 해놓은 케이스. 그래서 뭐 이것만 잘 해놓으면은 절대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영재고 입시 지원 계획을 취소했는데 나 자사고가 나 일반고 가서 의대 갈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인데 올림피아드 성과가 있는 상태에서 나 영재고 안 갈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는 진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보통 성과가 있는 케이스에서 나 이제 KMO 안 할래 이거는 진짜 영과고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올림피아드 성과가 안 나왔어. 뭔가 어설프게 해서 중간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때 입시 영과고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간다라고 할 확률이 9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영과고는 가고 싶은데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을 밟기가 싫은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이거 진짜 100%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랬거든요. 저는 뭐 성과는 그래도 잘 나왔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보통 중3 때 가서는 다시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아까 요 1번에 하고 비슷한데 보통 이런 경우는 성과가 안 나와서 그만둔다라고 하는 건데 수학, 과학에서도 뭐가 있어요? 물화생지가 있잖아요. 약간 여기에서 학생한테 맞는 과목, 뭐 지학에서 천문이어도 괜찮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맞는 과목을 좀 찾아서 이 이공계에 대한 공부를 좀 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일에 이것도 아니라면은 그냥 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손발이 꼬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영과고를 안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자사고하고 일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영과고를 했던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과고를 준비했던 것 같이 자사고하고 일반고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공부량을 여기를 준비를 하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내용 자체가 선행인데 얘는 역량이고 얘는 빨리 배우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좀 기존에 공부했던 것 같이 빡세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쉴 틈을 주시고 좀 휴식을 길게 주시는 게 다소 중요하다. 아까하고 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모든 경우에서 입시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해요.
입시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과고를 준비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에서 빵꾸 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입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뭐요? 영어 공부요. 얘 하나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영과고 준비해서 나오는 입시 리스크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 중에서 좀 인성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인성이 약간 자만심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 대학교 원서책을 사다 놓습니다. 하지만 읽진 않아요. 이해도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학생? 대학교 원서를 스스로 독학하는 학생. 약간 이러면서 되게 자만심을 가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데 결과는 안 나와. 근데 이런 케이스가 좀 나중까지 문제인 게 이게 약간 영과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 약간 좀 허세병에 걸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입시 리스크는 전혀 없다. 약간 요 부분 좀 조심하시고 허세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영어에서 너무 구멍 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요거 두 개만 딱 해놓으시면은 사실 KMO상에 안 나와도 돼요. 과학 올림피아드 좀 못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쪽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영어 공부예요. 근데 나 수학 과학 잘하면 좀 영어 등한시해도 되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영어를 좀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급적. 제가 또 놓친 부분이 뭐냐면은 KMO 올인하지 마세요. KMO 올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막판에 학원 다 끊고 KMO 올인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 가급적 하지 마세요. 차라리 KMO 학원에 뭔가 좀 자습 시간을 늘리든가 무조건 과목 하나는 섞으세요. 그러니까 빡빡하게 가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널널하게 가면서 과목 하나는 무조건 섞으라는 소리입니다. 영어를 섞든 과학을 섞든 한 과목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학생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한 과목에 올인하는 공부는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느 정도 뭔가 병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보통 수학하는 애들은 영어 학원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그 영어 학원을 가서 내가 싫어하는 공부를 함으로써 KMO가 재밌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죠? 전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만 했네요. 그지 않아요, 근데? 학생 본인도 제가 이제 이름은 얘기 못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맞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KMO를 올인하는 케이스가 막판에 많은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본인이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공부가 느슨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 7일 KMO 공부 이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중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는 3일에서 4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 과목만 올인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텀을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KMO를 준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고에 관한 얘기를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최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역시 제가 수다가 많아가지고 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이제 뭐 KMO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영재고에 대해서는 또 얘기도 못 했거든요.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계속 눈이 감겨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어요? 좋아요나 한 번씩 눌러주시죠. 제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말을 오늘 좀 이상하게 한 것도 많고 뭔가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많고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냥 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냥 좀 뭐 과장되게 얘기한 것도 많으니까 네. 어느 정도 걸러 들으시면은 네, 제가 뭐 혹시 안 좋은 얘기를 했어도 좀 어느 정도 걸러 들으시면은 뭔가 조금 더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피곤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남은 주제도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 남은 주제 제가 만화까지 그려왔어요. 제가 이거 대치동에서 설명할 때 이걸로 설명했는데 직접 챗GPT로 그린 만화 막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학생의 물리 올림피아드 대상 위너스한테 수학을 배웠는데 물리가 대상이 나왔어요. 역시 이 무슨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현상. 근데 이 친구가 물리를 독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학을 어떻게 했는데 이제 뭐 올림피아드 물리 같은 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재고에서 의대를 올해 몇 명이 갔냐? 여러분 저 이거 하면은 바로 어디서 길 걷다가 귀싸대기 맞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은 영재고 의대 잘 갔습니다 올해. 아니 이채비에서는 자꾸 못 갔다고 하는데 수시로 많이 갔어요. 그것도 헌역으로 학생부로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원을 조사했어요. 지원 인원도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요약한 거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긴 시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일요일도 라이브인데 네, 이번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